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지금은 맨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먼 옛날에는 볼 수 있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금성과 수성입니다. 진성은 수성이고 태백은 금성입니다. 지구와 가까워서 잘 보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태양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사이에 수성과 금성이 있어서 태양의 빛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 힘든 행성들입니다. 그런데 삼국시대에는 그것을 관찰했다는 사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200년 가을에 태백성이 낮에 보이고 서리가 내리다. 금성이 보이고 서리가 내렸다는 말인데 8월 달이면 한여름인데 서리가 내렸다란 말입니다. 서기 200년이면 지금의 현재 시대보다는 따뜻한 시절이었습니다. 한반도 경상도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라가 대륙 동부에서부터 한반도를 통해 러시아 연해주의 쪽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205년 가을에 서리와 우박이 내리고 태백성이 달을 가리다. 이 기사에도 8월 달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태백성이 달을 가렸다는 이야기는 일식처럼 달이 금성을 가린 것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790년 여름에 태백과 진성이 동정에 모이다. 이 기사는 금성과 수성이 동정인 쌍둥이 자리에서 모였다는 말이 됩니다. 별자리를 알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844년에 태백성이 진성을 가리다. 금성이 수성을 가렸다고 합니다. 금성과 수성은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되거나 이른 아침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조들의 지혜는 수천 년을 이어온 듯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리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시리우스라는 별을 알고 있습니까? 시리우스는 우리 항성계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별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 중에 가장 밝은 별입니다. 밤하늘에 밝은 별들이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입니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화성, 목성, 토성 등이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별이라고 하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태양계의 행성들은 맨눈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항성계의 행성들은 만원경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반짝거리는 수억 개의 별들은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입니다. 시리우스라는 별은 북위 30도에서부터 북위 72도까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맨눈으로 관측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북위 60도를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시리우스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시기는 겨울인 1월부터 초봄인 4월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의 아름다운 별 시리우스라고 합니다. 한자어에서는 낭성 또는 천낭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고려사의 한 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조선에서는 몇 개의 기사가 나오지만 낭성을 특별히 말하거나 하지는 않고 낭성 자리에서 유성이 나와 어디로 갔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사서에서 말하는 시리우스 별은 우리 역사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는 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사에 나오는 시리우스 별에 대한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70년 2월에 낭성이 남극에 나타났는데 서해도 안찰사 박순아가 노인성이라고 여겨 역마를 통해 보고하였다. 이 기사의 내용은 낭성, 즉 시리우스 별을 보고 노인성인 줄 알고 황제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몇 개월 뒤에 서해도 안찰사는 금고형에 처해졌고 황성에 가두어졌다고 합니다. 낭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노인성, 다른 말로는 수성이라고도 하는 노인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서해도에서 개경까지 역마를 보내어 황제에게 보고할 정도면 매우 중요한 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노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토록 노인성이 왜 중요한 이유는 그 별을 보게 되면 장수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노인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위 37도 이하에서 관측이 가능하고 2월에서 4월 사이에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남쪽 지평선 아래에서 빼꼼 나왔다가 수분 또는 수십 분 동안 있다가 다시 남쪽 지평선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낮에 뜨면 볼 수 없는 건 당연하고 밤에 별이 떠올라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북위 37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노인성의 별입니다. 고려사 역사책에 이러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1170년 4월 4일 충주목부사 최광균이 아래기를 지난 달 28일에 죽장사에서 노인성의 제사를 지냈더니 그날 저녁에 노인성이 나타났다가 술잔을 3번 올린 뒤에야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크게 기뻐하였으며 백관은 축하를 올렸다.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1170년 4월 25일 노인성이 다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태자에게 명하여 북원궁에서 초제를 지내게 하고 평장사 허홍제는 상춘정에서 초제를 지내게 하였으며 좌승선 김돈중은 충주의 죽장사에서 초제를 지내게 하였다. 왕이 친히 노인성의 초제를 지내기 위해 판해 빈성사 김우번, 낭중 진혁승에게 명하여 진관사 남쪽 산기슭에 노인당을 짓게 하고 또 별은 기소를 세워 금꽃, 은꽃과 금그릇, 옷그릇을 만들게 하였다. 노인성의 출현으로 황제는 엄청난 지시를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 기사들의 내용을 보고 한반도 충주에서 노인성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여 북위 37도 이하에서 볼 수 있다고 누군가가 생각한 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곳에서만 노인성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최남단인 한반도 서귀포입니다. 남쪽 지평성에서 빼꼼 나왔다가 사라지는 노인성이기 때문에 남쪽에 산이 있거나 하면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지금의 서귀포에서만 볼 수 있는 노인성입니다. 그런데 고려사에서는 충주에 나타났다는 그 노인성입니다. 그것도 노인성이 출현을 해서 황제가 엄청 기뻐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을 몇 군데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직접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요하니 관료 신하들도 이를 반대하지는 못하였겠지요. 그럼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충주라는 곳은 어디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북단으로 잡아도 서귀포보단 북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남쪽으로는 평야지대이거나 바다여야만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노인성은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산이 가리고 있다고 하면 노인성은 볼 수 없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위 33.5도 남쪽이어야만 하고 남쪽으로 산이 없는 곳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곳입니다. 전라도에는 전주, 나주, 광주, 광산이 있습니다. 경주는 경상도에 속해 있고 양광도에 속한 충주입니다. 양광도는 한강 이북은 고구려이고 한강 이남은 백제라고 합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우리나라 국보 228호로 지정되었을 만큼 엄청난 보물입니다. 고구려 시대 평양에 있는 비석에 새긴 천문도이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천문도에 적혀있는 설명문에는 천문도의 제작 경위가 적혀있다. 그 글에 따르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천문도에 탁본 한 점을 바쳤는데 그 탁본의 원본 석각은 원래 평양성에 있었던 것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강물에 빠졌다고 한다. 이성계가 이 탁본을 귀중하게 여겨서 새로 돌에 새길 것을 명하였다. 이 천문도가 새 왕조가 하늘의 뜻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권위를 부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듯이 평양에 있던 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 평양이 어디 평양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륙에 있는 평양성에 있는 천상도 비석을 이성계가 탁본을 가지고 있다가 한반도로 와서 이름도 모르는 이에게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요한 천상도 탁본을 선물로 주었는데 누군지 모른다. 이건 절대 말도 안 됩니다. 일반 평민이 주었을 리 없을 것이고 호적이나 양반이 이성계에게 주었을 것인데 누군지 모른다.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그 귀한 탁본을 이성계에게 바쳤다면 절대 모를 일 없습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보시면 5시 방향에 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그보단 작은 점이지만 크게 그린 점이 있습니다. 아래 점은 노인성, 카노푸스이고 위에 있는 점은 낭성인 시리우스입니다.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보다 두 번째로 밝은 카노푸스인 노인성의 점이 더 크게 그려놨습니다. 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고구려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노인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양성 고구려라고 한다면 노인성은 절대 볼 수 없는 위치입니다. 서귀포, 이북에서는 노인성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볼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노인성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충주의 연역을 보시겠습니다. 충주목은 본래 고구려의 국원성, 미을성이라고도 하며 난장성이라고도 한다. 신라가 차지하였다. 진흥왕 때 소경을 설치했으며 경덕왕 때 중원경으로 고쳤다. 여기서 보시면 소경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작은 수도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반도 충주는 대부분 산악지역입니다. 옆에 왼쪽을 보시면 음성군, 진천군이 사람 살기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천시, 여주시도 마찬가지로 충주보단 좋아 보입니다. 그들을 제치고 산악지역인 한반도 충주가 소경이 되었다는 게 이상합니다. 한반도의 충주라면 노인성인 카노푸스를 관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대륙의 충주라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충주는 이쯤 됩니다. 아래로는 평야지대이고 고구려 땅이었다가 신라에게 빼앗긴 땅입니다.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반도 충주하고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위해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